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하겠습니다. 민주당다운 가치와 도덕성, 태도를 살려내겠습니다. 소탑 대신의 편의주의를 격파하겠습니다. 실정을 견제하고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강한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한국형 1만원 교통권, 8,800만원 이하 소득세 조정 등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권력 개혁과 정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연소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후보였던 30대 이후 18년간 광야에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익혔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큰 승리마다 중심부에서 혁신하고 합쳐내고 살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정체성, 탈계파, 통합력, 성공 경험, 혁신 전략을 갖춘 가장 준비된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제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뿌리를 제일 잘 알기에 근본에서부터 재건할 소명과 사명이 제게는 있습니다. 성찰하고 통찰하고 통합하는 원숙한 당대표로 민주당을 살려내겠습니다. 내가 민주당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제 몸처럼 살아가는 민주당에 무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내가 민주당이다. 이런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생 회복을 좀 강조를 하셨는데요. 당 대표가 되신다면은 이제 말씀해주신 것도 있지만 좀 어느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좀 정책을 들여다 보실지 궁금해요. 저는 비교적 시대 흐름을 앞서서 보아온 편입니다. 코로나19 직후 지난 총선 때 원외 후보로서 제일 먼저 재난지원금, 온국민 재난지원금 필요를 제기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초인플레이션 상황을 예견하면서 유류세 급등을 예측했기 때문에 지난 4월에 유류세 인하 법안을 제기했었습니다. 독일에서 1만원 교통권 정책이 시행되는 것에 주목해서 거의 3주 전쯤에 한국형 1만원 교통권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도지사 몇 분께 이미 해당 자치단체에서 한국형 이런 1만원 교통권 방식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워크숍에서도 초유의 초인플레이션, 초유의 그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코로나로 인한 현금성 재정 투하 직후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렵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돼서 굉장히 해법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 민생 뉴딜이 가장 중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비가 될 것이다 라고 의원 워크숍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학생들의 무상급식, 그리고 노인과 서민, 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사회적 시설에서 매주, 매달 메뉴가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식비 문제도 일찍 제기했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소득세 8,800만 원 이하 구간 조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이 민생, 서민과 중산층의 압박이 집중되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라는 이 잘못된 방향을 잡음으로써 실제로 정작 필요한 우리 국민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소득세, 그러니까 흔히 브래킷 크리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 때문에 명목소득이 심지어 일부 올라도 부담을 갖게 되는 이러한 부분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소득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SNS를 통해서 제기한 바가 있고, 이 문제를 법안으로도 이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최대의 과제는 민생을 살리는 민생 뉴딜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정세를 보고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게 국민이 바라는 바는 국민의 편에서 그 민생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현재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거의 유일하게 임기 초에 인수위원회가 끝난 시점에서 국정의 핵심 과제 1, 2, 3이 무엇인지 국민은 물론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조차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초유의 국정 과제 불명료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의 방향을 초유의 초스태그플레이션을 앞두고 저는 이것을 혹독한 겨울의 임박으로 표현합니다. 혹독한 겨울이 임박한 상황에서 모든 국정의 역량을 민생에 집중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지금 야당에 있다. 지금 야당과 새로 뽑힐 야당 당대표의 첫째 과제는 그 일에 모든 국정 역량을 집중시켜낼 수 있는가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 제기되는 건 개파에서 벗어나자, 저는 선거 책임에서 벗어나자 이런 주장으로 아무래도 출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여기서 좀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문제는 지적이 아니고 대안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치에 입문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이후에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승리했던 모든 큰 선거에서 그 중심부에서 이기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이른바 개파 정치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강한 리더십은 개파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통합적 리더십, 그리고 통합적이면서도 시대 정신을 흡수한 새로운 리더십, 그리고 치밀한 승리의 전략을 갖춘 전략적 리더십, 이것이 당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고, 그것이야말로 준비된 당대표의 자격이고, 저는 그 점에서 가장 잘 준비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흔들린 당의 정체성, 가치, 도덕성, 언어, 태도를 바로 세울 근본적 소명과 사명이 있다 하는 점에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86 그룹을 웃기시긴 하는데 97세대 비롯해서 이제 세대 교체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을 가장 잘 이끌 당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당을 가장 잘 이끌기 위해서는 통합 역량이 있어야 하고 시대 정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당을 성공으로 이끌 전략적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가장 큰 선거들을 치러본 경험과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광야에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흡수한 새로움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새로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당대표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어제 이제 전준희가 전대로를 발표했는데 이제 비대위에서 조금 일부 좀 뒤집힌 게 있어가지고요. 좀 당내에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초기부터 일관되게 지도체제에 대한 제 지론은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다라고 이야기해 왔고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맞다라는 원칙적 입장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 원칙적 입장 외에 현재 구체적인 룰에 대해서는 출전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되시려면 아무래도 선거를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선거 패배의 원인, 지난 선거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본인이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큰 선거를 중심에서 치른 선거를 이번 선거 빼고는 다 이겨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에 지방선거의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의 구도를 짤 때 그 구도에 대해서 이견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도가 정해진 후에는 당의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고자 전력 투구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을 돌이키면서 앞으로 우리가 총선에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과제는 소탐 대실의 편의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전체를 바라보고 사심없이 판을 짜고 또 흔들림 없이 그것을 일관되게 밀어갈 수 있는 역량,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당내에서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출마는 본인의 자율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의무는 성찰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의원 워크숍에서도 저는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때 했던 제 스스로 했던 저의 성찰과 문재인 정부 또 지난 대선 또 지난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평가를 다시 더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공개적으로 성찰하고 평가하고 그에 기초해서 자율적으로 결단해서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